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교과서 정신분석적 가족상담,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가족상담, 체계적 가족상담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수업을 하냐 하면은 저희 센터가 그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뒤에가 지금 저희 식탁에 있는데 벽입니다. 제가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선생님, 이게 참, 미디어라는 게 효과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잠깐 오전에 1차 시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오전에 오는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참 이게 결정적일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비실에다가 내가 아는 우체국 아저씨 아니다 해가지고 또 막 연락하고 그런데 자꾸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유,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일기 신도시니까 그 뭐 집주인들한테 뭐 등기로 주는 물편물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심장이 막 쫄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뉴스나 신문에서 너무 이게 많은 안 좋은 정보를 듣다 보고 또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딱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라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방송에서 신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옆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나 이외 내 가족 이외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보면은 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을 사람은 누구다? 그죠? 그죠? 우리가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찾다 가도 다시 모이는 게 뭐겠어요? 가족이죠? 네.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이 녀석이 속썩여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음, 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아들 때문에 업다운 되지 말고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을, 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얇아요. 무슨 일 있으면 파다닥 파다닥 하고, 그 다음에, 어, 상담하고 설득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사르르르, 그러니까 단순 무식. 제가, 그냥 제 별명을 단무지라고 해주세요. 단무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단순 무직하고 다혈질이고 금방 또 화가 났다가도 딱 사그라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못 고쳐요. 이 다혈질 성격을. 고쳐야겠죠. 자, 이제 가족 상담의 필요성,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걸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족 상담의 원인, 가족 상담의 필요. 이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와 가족 상담은 여기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단절된 가족, 네, 대화 상호작용 통해 의사소통 개선, 관계 강화,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써 이걸 강화시키는 게 가족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고 적응력 향상이 목표이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고, 그죠? 가족 구성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고 적응력 향상이 목표라는 게 가족 상담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들 때문에 속상했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로 해가지고 방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아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엄마가 믿는다는데 어때? 지가 알아서 이제 해야지. 자, 가족 치료. 가족 치료는 가족 시스템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거죠. 가족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정신 건강 증진 및 가족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따라서 주로 심리적인 치료와 회복을 중점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심리적인 치료, 회복을 중점으로 한다. 그래서 저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은 성격이 너무나 좋아졌어. 너무나 좋아졌는데, 뭔가가 이제 조금 이게 제가 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를 보면은 숨이 막힌다. 너를 보면은 너의 고상 뭐 국산책 너의 고상하게 제가 지금은 완전히 좀 이렇게 털털해졌지만 이게 뭐 가곡 듣는 거 좋아하고 클래식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애 아빠는 LG 반도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LG 그 트윈스 막 야구장 그런 스포츠 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혀 맞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그러면서도 애들 아빠니까. 저도, 그러니까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동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애를 하나 다시 낳아서 다시 진짜 멋있게 키워보고 싶다. 내 욕심이 아닌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맞는 그런 교육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이거는 별거 아닌 일이죠. 그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인 내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푸시푸시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제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적인 치료, 이 회복이 몇 년 전까지, 2010년까지는 제가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공부에, 뭔가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보세요. 저도 약간 우울증 약은 먹지는 않았지만 약간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딸한테 모든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모든 인생을.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나의 모든 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거. 그러니 애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엄마들, 부부 모임에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쳐다보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진짜 컴퓨터도 못하는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2년을 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그 우울감이 저라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뭔가 하나를 해서 거기 안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복잡한 이런 사고나 복잡한 내 안에 그게 다 소거가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2년 반 동안에 제가 직장 안 되기 제 사무실 오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토요일도 나오고요. 일요일도 나오고 그 소파에 누워서 하자. 나한테 이런 자리가 있었네. 그리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거의 2년 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 있고 그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망과 그런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요.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봤던 사람들이 예전에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날카롭고, 되게 이성적으로 보이고, 차갑고, 도도하고,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이 제 치료는 이 심리학 치료와 회복은 뭐였다?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지금 이건 다 그냥 교과서 내놓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어 보지만 사실 선생님들과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과목이에요. 보니 이 심리적인 치료나 회복을 예를 들어서 가족 치료는 뭐 주로 심리적인 치료와 회복을 중점으로 한다. 이게 책만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68년 동생 여자예요. 걔는 우울증 약을 먹다가 요즘은 안 먹고 있어요. 남편의 원인으로 해서 어 먹고 우울증을 먹고 있었죠. 왜냐면은 그 남편의 쓰던 여자가 자살을 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 여태까지 트라우마라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이 가정을 이혼을 시키고 같이 살고 싶어 했죠.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일어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 얘가 지금 어디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울증 약 안 먹고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언니로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은요, 치매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이제 가족 상담,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가정 내세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위이다. 가족 상담. 문제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게 그거야. 눈 다 투자했다 이거지. 돈 주는 걸 아까하고. 이거는 원망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는 이 제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우리 딸은 시집을 갔으니까 얘한테 더 집중하려고 지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치료,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며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치료 접근하는 범위. 그래서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그래서 가족 문제나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에 개입하는 치료 활동 및 상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여기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친정 엄마와의 갈등,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서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못되고 까칠했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치유가 됩니다. 강의하면서 제 자신이 치유가 돼요. 어느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공부, 강의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 강의가 저는 전문적인 개입과 저를 치료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선생님들이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한 100명이 조금 넘으실 거예요. 그래서 몇 면이 다 문제 해결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정이 많은 사람이 왜 그동안 주부로서만 살았겠어요? 왜 억누르고 살았겠어요? 정치권에서 너 같은 애가 시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저를 갖다가 러브콜 할 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까지는, 그러니까는 그래요. 시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남편의 이기적인, 거기에 짓눌려서 숨소리에 하나 저 숨도 크게 못 썼어요. 시댁 가면은. 그냥 어떤 면은 음, 제가 지금 살을 많이 쪘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살찌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남편이 키가 작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형님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싫은 거야. 와가지고, 얘, 너 밥 그만 먹어라. 너, 스팀 아니, 국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만 먹으래요. 얼마나 울컥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최고였던 거야. 내가 싫었던 거죠. 저는 콧수술 안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괜히 트집 잡으면서 제 콧수술 한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왜? 엄마니까. 그래서 시댁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어머니 그 눈칫밥 그 다음 날은 퉁퉁 부어서 집으로 오고. 근데 참 많이 똑똑해졌죠, 이제는 제가. 많이 단련이 되고, 많이. 물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보다 더 무서워서, 귀신하고 맞짱 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노란 건 노란색으로 하면 안 돼요. 어머니다 그러면 그냥 노란색을 그냥 빨간색으로, 빨간색하고, 어떻게 노란색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보니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심적인 문제가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하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타깃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라는 거는 놓치면은 그게 분명하게 많은데 그게 좋아지진 않아요. 선생님들 안에 내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질질 끌지 마시고 과감하게 치료를 받으시고요. 알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치료를 받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틱이었습니다. 2년 동안 외국 유학시켰 영어. 그때 우리 2005년도쯤에서 영어 초등학교 때 영어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영어를 하고 왔네요. 영어 하자니까 또 중국어를 시켰네요. 원어민까지 붙여가지고. 또 공부를 시켰네요. 실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로 와요? 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틱을 제가 1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 치료를, 전문적 치료를 받았으면 그 아이가 빨리 벗어났을 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얘 학원 보내면은, 아니, 병원에 가면 얘 학원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서운 거야. 난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 겪고 이런 과정을 아이를 키우고 나서 겪다 보니까 하나가 나의 문제점. 내가 주변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치료를 전문적인 개입과 치료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정상적인 엄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상담이 필요하면 항상 언제든 상담을 받으시고요. 치료를 받으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으시고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은 가서 뭔가 소리치면서 외쳐 울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교회 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불교에, 그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내 마음을 치유를 하고, 자기만의 꼭 의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만의 치료 방법을 만들어서 치유가 되기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자, 가족 상담의 원인 한번 봅시다. 급격한 사회 내에서 가족 생활에 가족 내 구성원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생각의 차이가 커져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 무서움에서 아무 소리 못했다. 지금 아이들은 뭐 시어머니 오는 거 싫어해요. 저는 우리 시대는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만 긴장해가지고 난리치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세대 간의 태도, 생각의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생긴다. 가족의 생활 주기를 통하여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갈등은 뭐라? 꼭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부부는 가족 생활 준비에 각 단계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수행되지 못하면은 어떻다? 상담을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애들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서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싫었던 거야. 그게 술 막힌 거지. 들어오면은 피아노 친다 안 친다 해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딱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 보면 그 온도 차를 느끼거든요. 아, 이것들이 또 싸웠구나. 그러니 남편이 빨리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자기 단골 카페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다 모든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어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그래서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의식 구조와 규범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다? 더욱 평등하게 분담이 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의 행복, 성장이 중요시되는 시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때는 뭐 요즘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면 가정주부로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최적의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딸네 집에 가니까 소위가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분리수거를 해서 깔끔하게 치우고 근데 요즘 저희 남편이 분리수거만은 하더라고요.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근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빨래를 아침에 돌리고 가면은 제가 저녁에 와서 널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빨래도 널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남편이 옆에서 빨래라도 걷지는 않지만 그래도 빨래라도 널어주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이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분담이 돼서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제가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는 가족의 위기 상황이 증가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심리적 지지, 전문적 조언, 조정, 타협 등의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가지고 이걸 죽여 말해 막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지지한다. 그래서 심리적 지지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다시 용기를 갖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전문적인 조언, 조정, 타협 등의 이런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 현족의 위기 상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증가되고
며칠 전에 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65,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65년생. 근데 대학원 선배,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원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님 하거든요. 친구 모임을 만났는데, 어, 이 친구가 요즘 소녀를 2명을 보고 있대요. 왜? 아들이 이혼한 거야. 아들이 이혼하면서 이 2아이를 떠맡게 됐는데, 아들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지금 이 둘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 위기 상황은 갈수록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도 증가하고 있고, 작년이나 작년은 가족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자로 간주되었고, 가정 경제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많은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작년은 저희 시댁이 쌍문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형님 부부가, 아들이 둘이었으니 형님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2분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단독이니까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저거, 엄밀하게 따지면 상속권이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 모신 분은 형님하고 아주버니다. 그거에 대한 권리 내세우지 말아라. 하고 제가 이런 지하에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관리, 주된 책임자 장남, 장녀. 그리고 저는 어떠냐면은 저희가 친정 쪽에서는 5남매예요. 오빠 둘, 저 여동생, 남동생. 근데 뭐, 물론 이제 5분여서 돼지가 하늘나라 먼저 갔고, 그래서 무슨 엄마보다, 그러니까는 오빠 돌아가시 전에,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은 장남이라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래서 돈을 더 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제 주된 책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딱 n분의 1. 엄마한테 병원비가 100만 원이 된다.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n분의 1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눴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 구조, 가정 역할에 대한 인식과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장남이나 장녀에 대한 특권적인 기대나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이제 점차, 그죠? 이제는 장남, 장녀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게 없는데, 2명 있고. 그래서 장남, 장녀에 대한 특권적인 기대나 희생을 강요하는 걸 점차 강요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0가지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못 난다고 그러더니 하나를 더 낳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애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얘 근데 수천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수천이다. 내 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딸내미가 그래도 남동생이 있으니까 자기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장남 지금은 저출산을 해서 뭐 하니까 참 그래서 기대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가족 구성 간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갈수록 평등하게 분담이 되고 개인의 자율성, 가정은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이 중요시되는 시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응력과 대처 능력이 낮은, 그러니까 적응력, 대처 능력이 낮은 가족들에서는 어째요? 부부간의 불화나 가족 구성원의 일탈 행동, 자녀의 문제 행동, 가출, 별거, 폭력 등의 문제와 우울증, 자살, 알코올 문제, 이혼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법사랑이 청소년 범죄위원회 거기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사랑이라고 일명 법사랑이 이제는 청소년 범죄위원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 청소년 쉼터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배당을 해서 얘를 관리를 합니다. 그 중학생 애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이 가출하는 아이가 폰을 훔친 거야. 핸드폰을 훔쳤는데 얘가
곳에 쉼터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학교 안산에 갔다가 갔다가 얘가 수도 없어요. 복지사를 통해서 통화를 해야 돼. 얘가 자주 하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업도 바쁘고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맡아서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한 몇 년 활동하다가 탈퇴를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 아이들은 쉽게 내몰리는 그런 문제는 봐요. 부부간의 불화나 성적 구성 일탈 행동, 자녀의 문제 행동 이런 문제, 문제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그냥 쉼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가족 상담은 개인의 문제 행동과 역기능을 가족 시스템의 반영으로 보고요. 가족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건강한 가족 관계와 개인적 적응 및 발전을 돕는 분야로 돕는다. 따라서 가족 상담은 어때요? 가족과 개인의 기능 수행과 그죠? 가족과 개인의 기능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을 상담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또 개인 상담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적응을 돕고 원활한 가족 관계와 긍정적이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그 중요성과 더불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사례를 들면 지금 여기서 가족 관계 안정적. 지금 아는 선배 언니가 그 딸이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의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남자가 공무원이에요. 집에서 어때요? 반대가 있을까요? 자, 사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데 왜 진짜 외고 나오고 그래서 의대를 또 들어갔는데 지금 공무원인 사람을 사귀고 있는 갈등이 있어서 가정 내. 그래서 더 애매해지니까 또 옆에서 훈수를 두는 거야. 좀 지켜봐라.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런데 이런 일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항상 지금 하고 있는데 할 건데 그럴 수가 있지만 흥분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가족들은요 대화가 많대요. 분위기가 좋은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위기 좋은 거야. 어? 거야.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 아직까지 만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결혼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업이 서로 틀리지만 그 상대방의 가족은 너무나 진짜 좋은 말로 샤방샤방한 대화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그 원활한 가족 관계, 대화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그죠? 일터에서도 어떻게 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상담은 또 개인 상담은 가족과 개인 각각의 기능 수행과 건전한 적응을 돕는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원활한 가족 관계와 안정적이다, 건강한 사회를 형성한다. 더불어서 뭐야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게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족 치료, 이제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의 필요성.
가족 상담은 개인의 문제 행동과 역기능을 가족 시스템의 반영으로 보며 가족 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와 개인적 적응 및 발전을 돕는 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 상담은 가족과 개인의 기능 수행과 건전한 적응을 돕고요. 원활한 가족 관계와 안정적이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치료 운동의 발달 배경을 보겠습니다. 가족치료의 발전 배경이 있어서, 가족치료 발전 배경 한번 봅시다. 제2차, 지금 여기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전쟁으로 흩어졌던 가족이 재결합되고, 가족 내 관계, 역할 변화 등과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한 문제가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엮이는 가족을 연구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노력이 가족치료 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치료 이전에는 뭐야 지금 개인 심리 치료에 초점을 맞췄고 어떻다 그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 47쪽의 맨 위쪽에 있습니다. 가족 치료 탄생 이전에는 어떻다 개인 심리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한계를 인식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생겨났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거기 맨 위에 부부 상담, 집단 역동 운동, 아동 지도 운동,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결과가 왔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됐대요? 개인 치료적 제한성을 넘어서 가족 시스템을 하루는 그죠? 여기서는 개인 치료적인 제한을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어떻다? 가족 시스템을 다루는 노력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가 가족 치료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치료의 시스템을 넘어서 어떻다? 가족 시스템을 다루는 노력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치료 탄생 이전에 개인 심리 치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심리만 아니라 이 개인 심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그 뿌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가족의 문제구나. 이 사람이 괜히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이렇게 된 원인은 이 사람 치료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가족과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뭐이나를 찾아보고 뒤져보고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생겨난 거죠. 그다음에 가족치레 발달백에서 집단 역동 운동을 봅시다. 집단 역동 운동이 뭐냐? 음, 일신교 정신과 의사인 산드로 모레노가 역동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그들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연기하고 상호작용을 외부에 표출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사이코 드라마라는 치료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누가? 산드로 모레노가.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은 어떻든 상호작용하는 능력, 힘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기반은 집단 역동에 관한 이론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자,
뭐예요? 변화를 이끌어내고 움직이려는 힘. 저항력은 변화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저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비는 변화가 발생하려면 도달력을 강화하거나 저항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